긴급 속보 766조 원 바친 일본 대구력. 한국과 똑같은 15% 관세 받자 일본 전국이 발칵. 미국이 일본 돈 쌈짓돈처럼 쓴다며 분노 폭발. 한국은 절반도 안 내고 같은 혜택 받아 외교 천재 극찬.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도쿄 신문의 미국 특파원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미국 기자실에서도 일본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만주 진출을 통해 보여준 일본의 진취적인 정신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8월 9일 토요일 미국 국무부 백브리핑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국무부 브리핑룸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늘 그렇듯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프랑스 르몽드의 피에르 기자, 영국 BBC의 제임스 기자, 그리고 한국중앙일보의 김민수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국무부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된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으니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의 다음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세율은 15%로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투자금은 주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 미국 인프라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일본은 766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시행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대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의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옆에서 김민수 기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로 15% 관세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한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는데 왜 한국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이때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나카 씨, 문제는 투자의 질입니다. 일본의 투자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의 투자는 실질적인 산업 협력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세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총리가 약속한 7개 공장 중 단 하나도 세우지 않았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이 계속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4억 달러를 제시했음에도 20%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의원이 브리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각국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대우는 부당합니다. 로버트 의원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순간 브리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한국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김 기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작은 나라 주제에. 그 순간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부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전 세계 10만 척의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은 2천 척에 불과합니다. 2028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탄소세가 부과되면 대규모 선박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LNG를 대규모로 수출하려 합니다.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조선업이 있는데 왜 한국과만 협력하는 것인가?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의 독립적 외교를 주문했다던데요.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이번 한미협력을 자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장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투자 계획은 너무 모호합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그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업 투자는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독일 슈피겔의 한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JP모건의 최신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더군요.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글로브앤메일의 마이클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번 관세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간 3,1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수주를 받은 것도, LG에너지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입니다.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김민수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한국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2주 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2번이나 미국을 방문했지만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태평양 전쟁 이후 항상 미국을 따랐습니다. 로버트 의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키자와 경제재생상이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독일의 한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 시절의 약속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쌀 개방, 소고기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일본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자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 우리도 세계적인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수잔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협상팀의 준비성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한국은 관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가 곧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로버트 의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선업 협력 방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는 점점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한일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입니다. 각국은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모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실질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국무장관이 직접 브리핑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일본도 제조업 강국입니다. 왜 한국과만 협력하십니까? 장관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일본의 제조업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조선업. 모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5,500억 달러는 큰 금액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투자한다고?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허술했습니다. 이때 미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정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협력이 주목됩니다. 독일의 한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LG에너지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입니다. 미국도 이익을 보고 한국도 이익을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로버트 의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처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정말 변해야 했습니다.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본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너무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한미 협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은 그들의 해양 패권 야욕에 큰 타격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특파원으로서 저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브리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수 기자가 그랬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로버트 의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다나카 기자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만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과거에 잘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겸손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대립이 아닌 상생.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할 것인가.
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일본 언론도 변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독일의 한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과 다른 나라의 실패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로버트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장관이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것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파트너를 원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민수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기자님,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과 진정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한국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정말 변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 처음으로 저는 일본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일본 독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안주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다. 송신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수 기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도 함께였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말만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각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처럼.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미래,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의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쓴 것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뿐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독자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독자들도 많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쓸 기사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전략, 미국과의 시너지, 그리고 일본이 놓친 기회들. 점심때 김민수 기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기사 잘 봤습니다. 일본에서 큰 반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 서울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 조선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무부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장에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도 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일까? 한국은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됩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과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일본이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드론과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 놀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까? 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일본도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민수 기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 기자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김민수 기자가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이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함께 배우면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앙금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를 만나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합니다. 대사는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당신의 의견은 알겠습니다만. 대사님, 이대로는 일본이 고립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쿄에도 당신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많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도 이렇게 맑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민수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변화된 한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내일 거제도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일본 음식과는 다른 매력이 있네요. 김민수 기자가 웃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협력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조선소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선박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LNG 선박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조선업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으로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함께하면 됩니다. 한일이 협력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기술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일본도 이런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연재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기사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협력의 시사점, 세 번째는 한일 협력의 가능성.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렸지만 적어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국제기자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익을 넘어 인류의 공동 번영을 생각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 8월 9일 미국 국무부 브리핑장에서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그날, 제 인생이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한국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저는, 그리고 일본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